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오늘 열리는 민주당 의총에서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방선거 이전 합당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좀 가지셨을 때 분위기도 네.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이 합당을 하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이제 설 명절이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이런 당내 갈등이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또 방치되는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이 당내 구성원들에게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아마 이제 의원총회에서 사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방침이 내려진 셈인데 이 역시도 지도부도 이 당 대표께서 제안하신 내용의 취지는 알겠지만 이 문제 자체를 길게 끌고 가는 데 대한 부담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고 사실은 이 최고위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이 당원들에 대한 그 전당원 투표 말고 네. 여론조사는 좀 시행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비공개 최고위 때는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하거든요. 네. 아마 그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 당원 여론조사에는 반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좀 팽팽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들려오는 얘기로는 당시 이제 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뭐 일부 최고위원들은 뭐 당원 여론조사까지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 이제 일부 이제 반대하시는 또 반대편에서는 이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당원들의 여론을 어떻게 보면 좀 보이게 하는 효과, 그러니까 일종의 언론 플레이 효과 혹은 몰아가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좀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시행하게 되면 이제 합당 절차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좀 존재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불필요한 오해는 아니면 더 이제 많아지는 확전이든 이런 부분들을 한병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확전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네. 밖에서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합당이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정청래 대표가 뭐 직접 하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 전준철 변호사 특검으로 이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드러났던 당청 간의 갈등, 뭐 극도로 극심하게 심하게 보여줬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 발 물러서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지금 정치판에서 나오는 해석입니다. 한 발 물러서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 출구 전략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방선거 이후 합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선거 연대 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선거 죄송합니다. 선거 연대 정도야 사실은 뭐 진보 진영 내에서 뭐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당과도 충분히 구성이 될 수 있는 기구인데 네. 사실 통상의 선거라면 조국혁신당과 어느 정도 그런 연대 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능했겠지만 이번에 이제 합당 논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조국혁신당 자체에 대한 비토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에 오갔던 어떤 설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연대 자체도 조금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물론 뭐 완전 이 투표율이 목전에 다가왔을 때 정말 마지막 어떤 뭐 후보 단일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협상 시한이 정말 끝나갈 때쯤에는 뭐 극적으로 타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합당의 논의가 이제 좌초되는 그 배경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지지층들 이 약간 조국혁신당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반감 정서를 드러낸 바가 있어서 네. 선거 연대 기구 자체가 가능할지 좀 의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이 합당을 하자라는 것이 유일한 출구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선거 전 합당을 하자라는 것을 이제 추진했던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는 좀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네, 뭐 요번에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계속 반발하고 권력 투쟁의 상대로 삼고 거의 뭐 시중에서는 칼을 들이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정권 초기에 대통령한테는 힘이 있다. 그래서 그 힘에서 밀려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이 2차 특검 후보 추진 논란인데 정 대표가 이제 연이틀 사과를 했는데도 당내 반발은 여전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정 대표는 특검 추진은 관행을 고치겠다, 후보 검증과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 그동안 사실 뭐 빈틈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은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관행적으로 뭐 특정한 절차들을 거쳐서 진행이 되어 왔다기보다는 이 당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인사 추천 기구 네. 이런 게 작동했다라기보다는 뭐 어떤 특정 소수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되었다라는 점을 사실상 이제 인정을 한 것인데 그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부작용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추천을 해서 문제가 없고 모두가 좀 납득할 만한 인선이 이루어졌다면 사실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전준철 그 변호사를 특검에 추천했던 그 경위를 들어보면 네.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의견을 묻고 그 외에 최고위원들에게는 공유조차 되지 않았고 뭐 법사위에서도 사실은 항의성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소수에 의해서 이렇게 공유가 되지 않고 결정이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고 이게 특히나 지금 이 정청래 대표의 그 굉장히 좀 절묘하게 합당 제안과 좀 동일한 방식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취지의 비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합당 제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전에 의원들께 공유하지 않고 이제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제안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것 자체는 이해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지도부에게는 좀 사전에 공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아쉬운 목소리가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이 최고위원들에게 뭐 이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어떠한 얘기도 공유되지 않았다라는 점, 일부 최고위원과만 이런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도 좀 적절치 않은 후보자를 추천했다라는 질타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합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 아님에도 합당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당내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좀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 황명선 최고위원이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소리를 치는 그런 장면도 노출이 됐는데 지금 뭐 민주당의 분위기라든지 상황 이런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특검에 대해서 그 본인들이 잘 절차를 밟지 않았고 몰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고 네.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도가 의심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부적절하다는 거를 떠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에게 칼을 겨눈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이 특검의 후보, 지금은 아니지만 후보로 추천됐던 전주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제 당대표 시절에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왔었잖아요. 근데 네. 그 검찰에서 체포를 이제 영장 구속을, 그러니까 영장을 친 소위 말하는 그 사유가 됐던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변호했던 사람이고 쌍방울의 김성태를 변호를 하면서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하게끔 만든 그 변호인단의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을 지금 특검보로 추천을 하면서 나 몰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매우 무책임해 보이고 지금 이렇게 엎질러진 판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뭐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워 담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사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앵커께서 얘기했었듯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큰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쉽게 끝날 얘기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어쨌든 민주당의 의총은 오늘 오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제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윤리위가 어쨌든 탈당 권유를 했었는데 열흘간 탈당 신고서 제출이 없었고 자동적으로 제명이 된 건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가처분 신청으로 이제 맞서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지 않습니까? 네, 뭐 본인은 끝까지 이거를 싸우겠다라는 네. 의지를 표명한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 제명한 것이 맞냐 안 맞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에겐 불리하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그것만은 막고자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은 굳이 김종혁 최고까지도 저렇게 징계를 하게끔 놔뒀어야 됐냐. 물론 본인의 탈당 권유가 있을 때 그것을 아무런 행동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자동 이제 그 제명이 되게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절차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도부가 마음만 먹었다면은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걸 안 한 걸 보면은 당내 갈등이 최고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매우 우려됩니다. 네, 친한계에서는 숙청 정치냐 이렇게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법적 다툼이 시작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는 일종의 그 윤리 위반 데스노트가 있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 외에도 지금 보면 뭐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뭐 윤리 제소가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결론이 그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서도 결과적으로 이 당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친한계들을 이제 완전히 숙청하기 위한 도구로서 윤리가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징계의 사유 자체도 뭐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이 글을 썼다. 뭐 부적절했고 그게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명의 사유인지는 의문이다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중론인 것 같고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사실 뭐 당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좀 비난의 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게 이렇게 탈당 권고를 받고 당에서 내쫓길 일인가. 네. 그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쓴소리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드는 반문은 친한계를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른바 장동혁계 사람들의 그 발언은 윤리 죄속감이 아닌 것인가. 그러니까 징계감이 아닌 것인가. 그 언어, 그 비난의 언어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 수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히 정치는 이제 말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통제하기 시작하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 자유의지의 총합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윤리위가 굉장히 비호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코미디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한 명씩 제거를 해나가는 모습이 네. 이 장동혁 지도부가 지방선거 승리를 포기했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대목이라 저는 뭐 그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본회의장에서 항의를 하는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네. 그게 결국 지금 장동혁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본회의장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었는데 윤리위가 나를 흔드는데 대표의 뜻이 뭐냐라고 따져 물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그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윤리 회부된 부분은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배 위원장이 지금 윤리에 회부된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윤리에 회부했던 그 신청했던 사람이 본인이 어떤 이유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는 되어 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와 사유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윤리 회부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당의 부위원장들도 어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거는 부당한 윤리 회부다.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그럼 왜 하느냐에 네.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고성국 우리는 이제 평론가 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고성국 씨에 대한 그 서울시 윤리 회부가 지금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야 된다 당사에 그런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윤리 회부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배현진을 저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글쎄요 당이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소명을 듣는다고 하는데 징계 절차가 강행될지도 강한 처분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현진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니까요. 배현진 위원장에 대해서 이 건으로 강한 처벌을 하게 된다면은 네. 진짜 의도가 매우 안 좋다고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을 이제 천하에 공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공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선택을 할지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장동혁 대표는 친한계에 이어서 윤 어게인 세력으로부터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훈 대변인이 일전에 윤 어게인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전한계 씨가 이거 장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이냐 3일 안에 답하라 이렇게 시한을 걸고 요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거의 뭐 사채를 끌어다 쓴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빚이 빚이 그리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시한을 걸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 뒤에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특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유튜브발 어떤 여론전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렵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기도 하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이 본인을 당선시켜준 그 유튜버들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바라는 것이 그 한동훈 대표를 내쫓는 것이었고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이 친한계들을 이 당에서 이제 솎아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굉장히 충실한 행보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른바 극우 세력들을 위한 보은 정치를 좀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와서 뭐 아무리 뭐 윤호개인과의 절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조금씩 지도부에서 꺼내는 기미가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다라고 해도 그걸 믿어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들고 또 동시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한길 씨처럼 뭐 이후 일어날 일의 모든 책임이 장 대표에게 있다. 시한을 걸고 이제 답변을 요구하고 이런 건 사실 이제 당 대표에 대한 일종의 협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국면이고 네. 전한길 씨의 이런 시한을 건 요구에 대해서 응답이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뭐 당 차원에서의 어떤 응답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것처럼 보이던데요. 전 해야 된다고 봐요. 절연 선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윤회기인하고도 절연하고 네. 거기에 이제 대표 주자인 이분에 대해서도 저는 절연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그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는 25일인가요? 이준석 대표하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지금 토론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거기 나와서 좀 신나게 좀 깨줬으면 좋겠어요. 네. 깨줬으면 좋겠고 지금 당내 이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해서는 안 된 일이지만 당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분들하고는 절연하는 게 맞습니다. 이왕에 전한길 씨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오퍼를 던졌으니까 이거를 명분 삼아 장동혁 대표가 절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부산에서 공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2달여 만인데 어떻습니까? 부산시장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는 굳히신 걸로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지자체장 선거에 나가시려는 분들은 원래 국회의원들은 통상 이 지역위원장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네. 내려놓으신 분들은 사실상 의사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전재수 의원께서도 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놓으신 걸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공식석상에 또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설 명절 전후로 해서 어떤 출마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전재수 의원만큼의 어떤 경쟁력이 지금 부산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있고 네. 그리고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도 이 전재수 의원 만만치 않다라는 여론이 있을 만큼 저는 굉장히 좀 준비가 잘 되신 후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아마 조만간에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이 출마 선언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달에는 부산의 해수부 부산시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는 현수막도 내걸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선거에 출마한다는 건 저는 매우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에서 가끔씩 보이는 행위이긴 하지만 지금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국회에서 진전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작년에 26년 새해가 밝으면은 통일교 특검을 제일 먼저 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었는데 지금 뭐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거를 들이대면서 진행이 안 되게끔 처음에 막았었거든요. 그 사이에 전재수 의원이 부산 후보로서 부산시장 후보로서 뭐 경쟁력은 있을 수 있으나 네. 글쎄요, 저런 굉장히 큰 정치적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떳떳하게 뻔뻔하게 저 행사에 나와서 나는 부산시장 출마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국민들과 유권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그래, 정치권은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자기네들의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법의 그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